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48장 돈 버는 방법, 돈 쓰는 방법. 계약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사생활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비즈니스에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받는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약속을 한 것은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기필코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주위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대하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약속을 어기는 행동을 하면 주위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상대하기를 꺼리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상대하기를 꺼리게 된다면 생각대로 거래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 뒤는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정말 불보듯 뻔한 일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으로 성립되는 계약은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보호받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행위이다. 다시 말하자면 법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비즈니스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계약이 성립되면 쌍방에 각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긴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상품을 계약 기한까지 넘겨야 하는 반면 매입자는 그 대금을 약속 기일까지 지불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한 이상 준수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다. 미국 비즈니스에서는 Contract is contract 같은 말을 하곤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그것을 나중에 계약 상대에게 취소하고 싶어 말하려 하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 이것이다. 이것은 간단히 계약은 계약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계약은 어디까지나 계약이다. 즉, 일단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만큼 계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에게 계약에 관한 이야기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계약의 민족인 만큼 역사적으로 계약과 관계가 깊다. 여기에는 유대교의 유일 신과의 계약으로 인해 자신들이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며 그 대신에 율법을 엄수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사상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신을 숭배하고 율법과 법률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존경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부모에게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익히게 된다. 더욱이 유랑민족으로 세계 각지에서 끝없이 주의의 박해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일이 자신들의 생존을 걸 만큼 중대한 문제였다. 다시 말해 그 땅에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나 계약을 어기면 오랫동안 터를 잡고 있던 땅에서 추방되거나 살해될 위험성이 있었다. 그만큼 더 한층 계약을 지키는 일의 중대성을 실생활에서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익혔다고 할 수 있다. 속이지 말고 속지 마라. 유대인의 교섭이나 흥정의 본질은 결국 이 속이지 말고 속지 마라는 말로 설명된다. 교섭을 하고 있는 상대를 속이지 않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비교적 쉬운 일이다. 특히 사업가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신용을 받는다는 것이 사업상의 거래를 존속시키는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다. 그 사람한테 속았으니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평판이 한 번이라도 돌게 되면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정직하게 거래하려고 한다. 그러나 상대에게 속지 않도록 거래하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앞사람의 의도나 진의를 속속들이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간파해야 한다.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여 상대의 페이스에 말려들어 속은 뒤에야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상대의 속임수도 다양하다. 거기서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이것들을 판별해 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란 지혜는 모두 짜내야만 한다. 이것에 대해 교훈을 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사장이 늙어서 은퇴하고 가업을 아들에게 물려줄 단계가 되었다. 내가 이만큼 성공을 거둔 데는 두 가지 신조를 지켰기 때문이다. 즉, 정직함을 지키고 지혜를 썼기 때문이다. 정직함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손님에게 3월 말까지 물품을 인수하기로 약속했다면 회사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약속한 3월 말까지는 물건을 건네야 한다. 그러자 아들이 물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지혜란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지혜란 순진하게 그런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요컨대 정직함도 중요하나 상황 판단도 못하는 정직함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는 뜻이다. 납기일을 무리하게 지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반대로 상대가 먼저 약속을 깨는, 다시 말해 속는 경우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상대가 품고 있는 진의를 속속들이 읽은 후에 하라는 것, 또 약속을 끝낸 뒤에도 이후의 시장 상황이나 시장 동향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머리를 쥐어짜 잘 생각한 뒤에 약속을 하되 그 뒤에도 정세 판단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정직할지언정 순진해서는 안 된다. 상황 판단도 못하는 정직함이라면 없는 이만 못하다. 약속을 한다고 해도 그 전에 상대가 품고 있는 진의를 속속들이 읽은 후에 해야 한다. 약속을 끝낸 뒤에도 이후의 시장 상황이나 시장 동향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한다. 머리를 쥐어짜 잘 생각한 뒤에 약속을 하되 그 뒤에도 정세 판단을 계속하라는 것이다. 협상에서는 정직할지언정 순진해서는 안 된다. 신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헤맨다. 유대인은 오랜 세월 박해를 받았고 온갖 세상살이의 고통을 다 겪어왔던 경험으로 사람을 머리로 신용해서는 안 됨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을 머리로 신용해서는 안 된다. 유대인 격언에 신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길을 헤맨다라는 훈계처럼 사람을 무조건 믿고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인생이나 일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쉽다는 말이다. 저기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아무 일이나 그냥 받아들이는 법이 없고 다른 사람이나 사태를 의심하는 버릇이 본능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 내가 사람을 신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겨진 유일한 최대의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말한다. 내가 사람을 신용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게 남겨진 유일한 최대의 방어책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나쁜 일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계에서는 이런 일은 매일 밥 먹듯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상대라고 해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속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어떤 상대라고 해도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속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마련이다. 아무나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뱉은 말이나 제안에 의문에 의문을 거듭해 앞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파함을 뜻한다. 아무나 신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가 내뱉은 말이나 제안에 의문에 의문을 거듭해 앞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간파함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아 넘어간다면 단념하라는 말이다. 어쨌든 어떤 상대라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대의 방어책이라는 말이다. 어떤 상대라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이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최대의 방어책이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올드미스. 동유럽의 유대인 상류층 계급에서는 지참금 없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볼프와 하임은 결혼식에 참석했고 식은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돌아오는 길에 하임이 볼프에게 물었다. 여보게 볼프, 유대인 가장은 딸을 낳은 것보다 아들을 낳으면 저렇게들 기뻐 날뛰는데 그 이유를 아는가? 볼프가 대답했다. 그걸 모를까? 아들은 5살만 되면 벌써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만 딸은 30이 넘어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기만 하니까 그렇지.